청와대가 무슨 구중궁궐도 아니고 청와대에 캐비넷이 수천 수만 개도 아니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이 운동장만큼 넓은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수백 명도 아닌데 또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이 1361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온 300건은 민정수석실이면 이번에는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7월 14일이니까 금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책상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되어 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 모두 1361건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이 비서실장은 이병기, 이원종 등이고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안종범이었습니다. 이 254개 문건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로 정리한 건데 여기에는 삼성 및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황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문건과 같이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건도 대통령 기록물로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목록에도 없고 저장해서 빠진 거니까 목록은 뭐 볼 수 없으니까 있는가 없는가도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니까 넘기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을 현 정권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누락된 문건은 그야말로 족보 없는 문건이 돼버린 격이죠. 이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논란을 벌이는 것도 웃기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왜 기록물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갑자기 터져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정무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의 비서관과 수석은 행정관까지 다 합쳐도 한 20명? 남짓한 조직일 건데요. 20-30명이겠죠. 아무리 커봤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는 캐비넷이나 사물함 숫자도 그 숫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박근혜 정권이 12월 9일 탄핵에 걸렸는데 그 전으로 뭡니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문서 파쇄기를 갖다가 많이 구입했다. 그래서 당연하지요.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정권이 바뀔 것 같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 이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가면 다음 정권 교체된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할 거기 때문에 자료를 없애라. 그 기간이 탄핵 국회에서 된 12월 9일부터 선거해서 다시 정권이 등장한 5월 10일까지 5달입니다. 물경 5달을 자료를 없애고 증거를 지우려고 난리였을 건데 컴퓨터에 있는 그런 어떤 전산 디지털 자료부터 이 종이로 된 하드까지 전부 다 지우려고 5달을 그거를 했는데 그걸 캐비넷이나 이런 데서 뒀다가 또 발견됐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물러나던 사람들은 병신이었느냐? 아니 캐비넷 앞도 한번 보지 않고 집에 가버려서 그랬느냐? 그럼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2달이 넘는 기간에 캐비넷 한번 열어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이냐? 아니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권이 들었으면 집이 이사를 해도 말입니다. 이사하고 며칠 안에 혹시 남기고 간 짐이 있느냐 또 뭐 이상한 게 있느냐 해서 싹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도 싹 치워서 가죠. 쓰레기까지 치워서 버리는 게 최종적으로 이사 갈 때 마지막 하는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집에 옥상 다락부터 다 한번 보지 않습니까? 전 주인이 남기고 간 그런 물건들은 기분이 나빠서 다 버려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인수인계까지도 하고 2달이 넘는 기간에 지난 정권의 비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된 현 정권에서 청와대 안에 있는 컴퓨터 다 열어봐라. 또 청와대 각종 구석구석에 사물함이나 창고부터 다 열어봐라. 조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7월 3일날 발견돼서 7월 14일날 공개되고 또 3시에 이야기하자마자 1시간 반 뒤에 정무수석실에서 또 발견돼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말라면 발견된 즉시 뜯지 말고 동영상 카메라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찍어서 다 같이 공개했더라면 이 지금 지속되게 발견되는 이 전임 정권의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자, TV에 나가서도 이거는 누가 준 거지 찾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비리 자료가 나와서 그 비리 자료로 척결이 되면 좋은 거지요. 하지만은 있는 대로 공개를 해야지. 제보를 받았다든가 누가 주고 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견해서 11일 동안 분류를 했니 또 청와대 사물함하고 캐비넷을 14일날 다 뒤져보기로 했다 말하자마자 1시간 만에 발견이 돼요. 또 뭐가 더 발견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청와대 측도 샅샅이 뒤지고 있는 만큼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권이 바뀌니까 한마디로 군대가 우리 독일 영화 옛날에 2차 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드럼통 같은데 막 문서 태우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저 앞에까지 왔는데도 그거 다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정권에서 이런 5달에 아무 하는 일도 없었어요.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은 5달 동안 월급만 받아갔지 아무 하는 일이 없었는데 묻고 일하는 것이 자료 파기하는 거였을 거고 또 우병우 수석이 검찰만 25년 해서 K스포츠 이렇게 뒤질 때 어디선가 온 이 자료 파기 요령이라는 내용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밑에 있던 청와대가 당시 우병우가 물러났지만 그 자료 파기하는 법을 몰랐다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검찰에 갈 일이 있으면 변호사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변호사가 자료나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00건이라고 했던 자료의 분량이 5박스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1361건이라고 하면 300건의 4배 반이니까 박스로 따지게 되면 20박스, 21박스 정도는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가 어떻게 캐비넷에서 행정관 캐비넷에서 발견된다 말입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건이 남아 있었는가 상상할 수도 이해도 안 된다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들을 특검에 넘기고 이렇다 하더라도 작성 주체나 또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증거로 삼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의 단서로는 분명히 활용할 수는 있겠죠. 청와대에서 나온 거고 위조한 게 아니라면 당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겠구나. 그럼 관련자 누구를 잡아서 물어보자.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자, 청와대가 이런 지금 법정에 당장 증거를 쓰기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을 그냥 뭐 금요일날 나오고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거죠. 매일 이렇게 대량으로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 설치하고 문건이 딱 나오는 시점이 우연의 일치라도 너무 우연으로 일치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들을 중에를 일부를 보면 민정수석실 문건이나 이런 거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이 문건 발견을 계기로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어제 발견된 문건은 일부 작성자가 드러났습니다. 254건인가 하는 문건은 당시 기획비서관이었던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무조정실장 홍남기라는 사람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획비서관이 수첩에 회의 내용을 적어서 문서로 만든다는 겁니다. 적어도 발견된 문건 중에 상당한 부분은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당시에 지가 만드는 문건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이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지만은 지정을 못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전 정권의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 지정을 현 정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과 대통령 기록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라면 그것은 당연히 봉인을 해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기록관으로 지정 기록물인데 이걸 검찰로 보내는 것에 대한 위법 시비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청와대 주장대로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면 박근혜 정부는요, 접시물에 코를 담고 죽어야 되는 정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걸 증거를 은폐은닉하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3개월을 있었는데, 그래 그 기간 동안에 허구한 날 논의한 것이 자료 다 없애라 했을 건데, 일반인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느낄 때는 자료 다 없애는 게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닌 정치꾼들만 모인 청와대에서 캐비넷 안에 정말 이래 서류를 보관해 놓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국가기록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도 못하고 왔다고 하면 정말로 웃기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점이 넘는 문건을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문건이 또 더 나올 수 있어요? 청와대는 이번에 기록물 이 가치가 아무리 활용해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고 지금 반부패 컨트롤 타워에 이용하고 싶고 각종 적폐 청산에 또 국정농단 사건 청산에 활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솔직히 조용히 좀 뺏겨놓고 안 뺏긴 척하고 주요 부분만 뺏겨놓고 나머지는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다라고 그냥 발표해야지. 그걸 갖다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뭔 내용이 있더라 하고 검찰에 줬다 하고 남은 거는 보낼 거라 하고 복사 다 해놨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과연 정권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냐. 한마디로 좀 누가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누가 통으로 이 정권에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해줬다. 또 정무조정실장이 자기가 작성한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자, 정무조정실장이 기획비서관으로서 수석비서관 회의에 앉아서 적어서 문건으로 만드는 내용을 자기가 만들었을 건데 그걸 여러 건 복사해서 돌립니까?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한두 분만 만들어서 보관할 건데 그게 어디 있었는가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할 건데 그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이 정권에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왔다 하면 결국은 정권 말에 다음에 올 정권에 내가 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문건이 이만큼 있습니다. 곳곳에서 다 챙겨가지고 숨겨놨다가 이 정권에 갖다 줘서 부패 청산이 시작될 즈음에 어디서 발견됐다 이래 말을 하면 지금 지난 정권에 민정수나 정무수석실에 있던 사람이 그때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는데 말을 못할 거잖아요. 말을 없애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싹 다 비워놓고 왔는데 말할 놈 아무도 없어요. 우병우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없앴다고 하는 순간에 국가기록물에 대한 폐기에 대한 책임이나 부도덕성이 부각되잖아요. 없앴다고 말 못하니까 뻔히 말 못할 줄 알면서 어디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나 나왔네 저기서 하나 나왔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두 달이 지나도록 못 찾던 게 순식간에 금요일날 나오고 월요일날 나옵니까? 아니 금요일날 말하자마자 1시간 지나서 나옵니까?
그리고 또 월요일날 공개를 합니까? 이건 시작부터가요. 쇼 냄새가 너무 나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패 척결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방식도요. 정도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비일합도 아니고 부패 척결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